수술 전에 등 몸에 좋다고 아무나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방 안에 들어가셨을 때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긴장 많이 하면 수술도 잘 안 돼요. 수술 전 꼭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그 자체로 빛나는 에디션 성형외과 닥터한 현대인 원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수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수술 날짜를 잡으신 분들일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수술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수술날만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수술에 대한 거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지만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수술 전에 잘 준비해 오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에디션에서 생각하는 좋은 결과란 좋은 환자와 좋은 의사가 만났을 때 서로 노력을 해서 맺는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로 수술 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나 결과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술 후 관리만큼 중요한 수술 전 주의사항 오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것 같고요. 밀크시슬이다, 효모다, 다이어트약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 몸 키울 때 아르기닌이다, 활성 보충제들이다 많이 드시죠? 근데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말 그대로 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는 수술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출혈 요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 몸 키웠던 분들 제가 한번 수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수술 중 내내 끝도 없이 피가 났던 경험이 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수술 직전까지 보충제를 드셨던 거고요. 다행히 그분이 워낙 건강하신 만큼 수술 후 회복은 굉장히 빠르고 좋았어요. 하지만 수술 중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결심했더라면요, 조금만 멈춰주세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수술 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약입니다. 이거 약간 보조식품과 다르게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경구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호르몬성 약들은 아무래도 이제 혈전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저도 가볍게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그 약들이 때로는 이 지혈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멍이 잘 들고 붓기도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약을 안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진통제에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 말고도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인데요. 타이레놀은 지혈에 별로 방해되는 성분이 없어요. 아픈 뭔가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 싶으면 타이레놀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약이다,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다, 또 갑상선약이다 이런 것들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꼭 드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죠. 그냥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요. 그런 약들은 아무래도 출혈 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약들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스탑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약이죠. 말 그대로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홍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 몸을 좀 혈액순환이 좋게 하고 하다 보니까 출혈 요인이 됩니다. 홍삼이나 한약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꼭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면 마취하게 되면요, 입안과 코 안에서 좀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분비물들이 기도를 자극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침하시고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면 중에 하는 이런 기침과 구역질 같은 경우 때로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만약에 속이 비어있지 않으면 토사물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 수면 중에 하는 구토일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을 위해 기침과 구역질을 하더라도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금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시간은 금식을 하도록 교육해 드리고 있고요.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량의 물 정도는 괜찮습니다. 술과 담배 당연히 금연금주 하셔야죠. 의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드시면 다시 아시는 것처럼 간을 통해 해독이 돼요. 우리 간은 이런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는 혈액 응고 성분도 만들어낸 일을 합니다.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응고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출혈 경향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 보니까요, 수면 마취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금주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출혈 요인과 편안한 수면 마취를 위해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담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마취할 때입니다. 그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분들 보면은 기도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 분비물 때문에 호흡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수면 마취 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담배 안에 있는 성분으로 우리 말초 혈관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이 좋아야 회복이 잘 되고 붓기도 빨리 빠지는데요. 그런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코 수술을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금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담배 연기가 움직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 담배 연기가 이 수술 부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수술 부위는 한번 열었다가 닫아 놓은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담배 연기가 머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 담배 연기 아시다시피 뭐 좋은 거 없잖아요. 그 나쁜 성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성분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필요한 금연과 금주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번 기회에 평생 해버리면 좋지만 적어도 2주 전부터는 금연 금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도 약간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즐겼던 것들이 끊겨서 건강한 모드로 바뀌어가는데 적어도 2주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술하러 오는 날입니다. 우리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편안한 옷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하얀 옷이나 밝은 옷보다는 좀 어두운 옷을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소독약도 묻고 뭐 혹여나 약간의 출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옷보다는 좀 어두운 색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한 부위, 아무래도 눈이든 코든 얼굴 부분에 수술 부위가 있다면 벗고 입을 때 이게 목이 좀 넉넉한 게 좋겠죠. 특히 코 수술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단추가 있거나 지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목이 넓게 벌릴 수 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추천해 드려요. 그 밖에도 이제 장신구들, 요즘 뭐 워낙 뭐 피어싱이다 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제거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수술 과정 속에서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를 통해서 쓰는 지혈 기구가 있어요. 이 금속 물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요즘 네일들 많이 하시죠. 이 네일을 지워야 되는 이유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기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네일을 좀 제거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제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샤워입니다. 이게 씻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게 수술이란 걸 생각하다 보면은 수술 후에 못 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일단은 수술 전에는 꼭 반드시 씻는 게 나의 기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수술 후에도 저희도 수술 후 영상을 또 준비하긴 했지만 수술 후에도 적당히 가려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거는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술이 만약 내일이에요, 아니면 오늘이에요, 이게 굉장히 떨리고 불안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마음을 편하게 맞으세요. 이게 정말 뭐 입에 바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먹으세요. 왜냐면 충분히 고민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도 그만큼 고민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내일 수술이다, 내일 수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수술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긴장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 많이 하면 수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너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결심하셨고 저를 믿어준다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수면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끝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뭔가 이게 지켜야 될 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이 영상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환자와 좋은 의사가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저 역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환자분들도 약간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럼 좋은 환자가 돼서 우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왕 한대희 원장이었습니다.